오하이오를 잡지 못하는 공화당 대선 후보는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역사가 입증한 미국의 대선 공식입니다. 실제로 이 공식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멀리는 링컨 대통령부터 가장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공화당 대선 후보가 오하이오주의 선거인단을 가져가지 않고 백악관에 입성한 전례는 없습니다. 1964년 이후 오하이오주는 계속 역대 대통령을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19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오하이오주가 대통령을 지목하지 못했던 적은 31번의 대선 중에 단 2번밖에 없습니다. 통계와 역사는 미래를 내다본다. 이 가정하에 현재의 오하이오주를 한번 살펴볼까요? 폴리티코의 가장 최근 여론조사는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48%,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47%로 미세하게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들어 이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뉴욕타임스 시에나 컬리지 여론조사 결과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45%대 44%로 역전했습니다. 이 두 여론조사는 정확히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같은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넘는 58%의 오하이오 유권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코로나 감염 대비에 소홀했다고 답했다는 점에서 이 1%포인트 역전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앞서 지난주 목요일 참여 2020 첫 번째 브리핑에서 저희 KBS 아메리카는 공화당이 확보한 선거인단 수를 204명으로 계산했다는 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 다른 언론 여론조사 기관이 최대 125석 정도를 공화당 안정권으로 잡은 것보다 훨씬 공화당에 유리하게 잡은 것이고 저희는 여기에 오하이오주를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북동부 지역은 인접주 표심이 비슷하게 따라가는 성향이 높습니다. 따라서 만약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오하이오주에서 승리할 경우 앞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승부처로 분석해드렸죠. 오하이오와 맞닿아 있는 미시간주와 펜실베니아주에서는 더 큰 격차로 이길 가능성이 아주 매우 많이 높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오하이오주에서 승리해야 한다 해도 어제 언급해드린 미, 펜, 위 이 세 개 주의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오하이오주를 빼앗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0%에 가깝습니다. 앞서 오늘 서두에 언급했던 공식을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대입하면 메릴랜드주를 꼽을 수 있습니다. 1948년 트루먼 대통령 재선 이후 딱 한 번을 빼곤 메릴랜드를 빼앗긴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단 한 번도 백악관에 발을 디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메릴랜드주는 선거인단이 8명에 불과해 이번 대선의 정확한 표본이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경합주, 플로리다주입니다. 플로리다 유권자들 역시 1960년대 이후 치러진 14번의 대선에서 13번을 자신들이 뽑은 대선 후보를 백악관으로 이끌었습니다. 딱 한 번 1992년 빌 클린턴 당시 후보가 플로리다를 내주고도 대통령에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10%가 넘는 지지율을 얻었던 로스페로 후보까지 3파전이 펼쳐진 때라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플로리다의 현재 상황 살펴보죠. 선거인단 29명,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1% 차로 이긴 곳입니다. 9월 3일 기준 퀴니피악 대학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후보 지지율 48%,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45%로 3%포인트 차였습니다. 같은 대학 여론조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한 달 뒤에는 어떻게 변했을까? 11%포인트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대선 결과를 보는 것이 무의미하겠죠. 그러나 민주당에서 안심하긴 이릅니다. 하나의 여론조사로 모든 대선 판세를 볼 수 없죠. 퀴니피악 여론조사 바로 하루 전 서포크 유니버시티와 USA 투데이지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와 바이든 45% 지지율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둘 다 매우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시스템을 인정받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동료로 발표한 서포크 유니버시티가 신뢰도 면에서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플로리다 유세에 나선 이후 가장 최근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2%포인트까지 줄었습니다. 한편으론 같은 주의 여론조사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도 싶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주가 접전주 스윙 스테이트의 대표 지역으로 꼽히는 이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위치는 미국의 남동부 끝단, 중남미 해협까지 아우르는 지리적 특성상 플로리다주는 지역별 표심 변화가 가장 빠른 곳입니다. 민주당 강세일 때도 공화당이 지역별로 승리하는 곳이 나올 정도죠. 변수는 역시 코로나19입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와 더불어 2차 재확산이 가장 빨리 이뤄진 주라 민심의 동향 역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입장에선 전당대회를 취소한 악재가 떠오르는 주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로리다주는 미국에서 가장 선거 개표가 빠른 주이기도 합니다. 11월 3일 밤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은 플로리다주의 개표 결과를 통해 미국의 46대 대통령을 미리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오하이오주와 플로리다주를 반드시 잡아야만 하고 바이든 후보는 플로리다와 오하이오를 놓쳐도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분들에게는 다소 불편한 분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 2020은 정확한 판세 분석을 통해 보다 많은 한인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기획된 만큼 이 같은 분석이 좀 더 많은 한인 공화당 지지 유권자들의 투표 열기를 지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